재영아 물어볼게. 내가 첫 문장을 딱 읽었어. 그럼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 There is real 구문이고 fascinating 엄청나게 엄청난 강조의 표현이라고 하자고. 그룹 사이즈 집단의 규모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지. 그럼 원인 결과 인과관계를 따지겠지. 그러면서 비교 대조의 서술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내 머릿속에서 은연중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겠지. 그치? 그러면서 inner dyad or triad 즉 한 쌍이나 세 쌍에서 호스트는 이때 호스트라는 건 뭐야? 주최하는 사람 또는 홈 경기하는 사람 뭐 그런 다양한 의미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거야. 호스트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럴 때는 우리말로 바꾸지 마.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호스트가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면 된단 말이야. 그치? 호스트는 대체로 중요한 건 엣지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엣지는 경계 가장자리 그거 말고 무슨 뜻이 있어? 요즘에 뜨는 뜻. 2점 우위라는 뜻이 있어. 2점이나 우위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그 누구지? 그 우리나라 그 무슨 배우 중에 하나가 엣지 있게 살아요. 그렇게 그런 의미. 남들보다 앞서 나가져서 살자 그런 느낌을 하지 않았나? 엣지가 원래 가장자리 모서리라는 뜻으로 튀어나가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 근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얘기했지. 자, 봐봐. 오벌이 보이는데 이때 오벌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정리해야 돼. 자, 비교의 관념이 여기에 전제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를 할 때 누구누구와 비교를 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 누구야? 비교급 대냐. 그치? 비교급 대냐. 그 다음에 문제는 자, 에즈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의 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자, 누구도 있어. prefer A to B. 이때는 라틴어 계열 같은 경우나 주니어나 임피리얼 같은 경우는 to를 통해서 비교의 대상을 나타낼 수 있어. 그치?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누가 있어? outlive나 outnumber. 접두사 out계열 중에 일부가 전체는 다는 아니야? 얘가 비교의 관념을 갖고 있지. 그치? outlive는 더 오래 살다. outnumber는 숫자가 더 많다. 이것도 비교의 관념이야.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뭐야? 오버리나 어바브는 단독적으로 나왔을 때 이것도 역시 비교의 관념을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영어에서 비교의 관념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스스로 EBS 교재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선택 과목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정시의 가능성이 만약에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들을 때도 이 말 잘 들어. 선택 과목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이거 작년도 기출에서 나왔어 또는 육모에 올해 이번에 이런 게 나왔어라고 할 때 이게 개념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보라는 거야. 설령 그게 내신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그래도 2학년 과정에서 선택 과목을 어느 정도 튼튼하게 해놓으면 정시 때 진짜 유리해. 근데 선택 과목이 흔들리면 진짜 불안하거든. 다른 과목을 할 시간이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오버리 이런 관념을 정리하라는 거야. 봐봐. 자, 집단의 규모. 집단의 어떤 크기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2인 경기나 3인 경기 같은 경우 세 팀, 이 두 팀 또는 세 팀 뭐 그런 경기에서 주최하는 사람 호스트는 방문하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지. 이때 보다가 되지. 그치? 호스트의 경우에는 more like 자, 어휘 추론이니까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 His or her own way니까 자기 나름의 경기 운영 방식이겠지. 자기 나름의 경기 운영 방식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좀 더 커. 왜? 홈그라운드니까. 그치? 그러므로 비즈니스 퍼슨 갑자기 이제 소재가 바뀌지? 자, 비즈니스 퍼슨 사업하는 사람들의 경우 스트라이크 베어 딜이니까 더 나은 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지. 바이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때 바이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해. 그리고 the other person에서 the other이 상대방이지. 상대방을 자신의 사무실로 끌어들였을 때 자신의 사무실에서 거래를 시작하면 좀 더 우위에 차지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지. 경험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리고서 이제 문제 꺾었어. 그러나 territorial dominance 앞에 내용을 받아버리지. 자, 이 글의 서술 전략에서 그럼 뭐가 나와? 자, 첫 번째 문장이 어떤 기본 전제에서 중간에 어떤 예시, 사례가 나오고 이 구체를 추상으로 받아넘겼지. 그치? 추상으로 받아넘겼지. 나는 첫 번째 빈칸 넣기, 예를 들어서 빈칸 넣기로는 테리토리얼 도미넌스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보통 빈칸 넣기는 잘 안 내기는 하지만
그렇지? 이런 영토상의 우위, 지배력 또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홈 어드밴티지라고 하지. 여기는 홈코트 어드밴티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들은 disappear, 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했어.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원인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선생님이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주절과의 관계 속에서는 인과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뭐 어떤 경우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 집단, 그 그룹의 규모가 트라이아드, 셋보다도 더 작은 경우, 그러면 이거는 일단 퀘스천을 해야 돼. 지금 주어진 문장으로는 이 판단, 스몰러의 판단의 근거가 나와 안 나와? 스몰러 나와? 여기 위에 그 한 쌍이나 3인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나? 그래 한번 보자. 자, 만약에 트라이에드보다 더 작을 때는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죠. 아, 틀린 거라는 단서가 나온다고? 그렇지. 아니 맞다는 난 얘기야. 근데 여기 지금 다이아드하고 트라이에드가 나왔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 출제 기법은 이게 요즘 유행하는 기법이야. 뭐냐면 잠깐 여기 잘 봐. 그러니까 최근에 어휘 문제가 어떤 약간의 변화의 조짐을 보이냐면 어휘 그러니까 그 4월 그 3한 고3들이 봤던 경기교육청을 꼭 기억해. 그게 일반화 될지 안 될지는 6월이나 9월까지 보기 전까지는 선생님이 일반화시키지 않을 텐데 4월 달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우리가 보통 3학년들이 빈칸 넣기를 제일 어려워하지. 근데 빈칸 4개 정답률 30%가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빈칸을 의도적으로 다 쉽게 낸 거야. 근데 1등급 노리거나 2등급 노리는 애들조차도 빈칸은 언제 풀어? 맨 마지막에 풀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쉬웠던 거야. 그리고 1등이 문법이었어. 그리고 그다음 어려웠던 게 적절함 위치야. 그러니까 최근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두드러진 게 뭐냐면 빈칸의 난이도는 약간 완화시키지만 그래도 최고 난이도는 빈칸에 나왔었어. 수능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순서 배열하고 적절한 문제의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게 있었어. 거기에다가 갑자기 4월 경기교육청은 빈칸을 진짜 쉽게끔 내버린 거야. 그리고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어법이나 어휘나 함의추론과 같은 데서 고난도 기법을 쓰는 거야. 그럼 어휘의 고난도 기법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휘는 밑줄 앞뒤 문장을 읽으면 답이 떨어져. 근데 최근 들어서 빈칸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첫 문장 다음에 그 마지막 문장의 밑줄이 전제가 첫 문장에서 나와. 그러니까 첫 문장이 단락을 지배하게끔 만들면 최종 결론이 일치해야 되잖아. 그런 기법을 쓰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대의에서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주제문 생략형이야. 주제문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제문을 유치해야 돼. 그 상태에서 답을 골라야 되는 그런 기법이 나와. 지금 얘도 일부러 첫 문장하고 2번하고 보기를 거리적으로 띄워놓는 거야. 그러면 이게 요즘에 출제 코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앞뒤 문장이 아니라 어쨌든 봐봐. 약간 부담스럽지. 오히려 이것보다 적다라고 하면 다이어드가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이점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생각하기에는 자 스몰러보다는 뭐가 되는 게 더 나아? 라저리일 거라고 일단 퀘스천 마크를 달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들어가봐. In public space. 그럼 이거에 대한 뒷받침 예시가 나오겠지.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는 라지 그룹. 이 라지 그룹이 라저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집단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역시 이때 올소가 나오지.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 그렇지? 자 봐봐. 자 첨가는 항상 다른 내용 같은 계열이 온다라고 했잖아. 계열이 같아야 돼. 집단의 규모가 클 때 자 inhibit가 뭐야? 억제하다 금지하다. 기억나지? 억제하고 금지하는데 자 뭐가 나온 거야? prevent A from B 구조가 보이지? prevent A from 구조, stop A from B 구조 느껴져? 자 공적인 영역에서 집단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어떤 한 개인이 helping someone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억누르고 방해하는 요소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했어. 누구? in distress는 형용사구가 돼서 앞에 있는 someone을 꾸며주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어렵게끔 만든다라고 했지. 규모가 적으면 쉽게 도와주겠지만 그러면 규모가 많으면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려서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게 쉽다야 어렵다야? 어렵다는 얘기에 논증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계속 뭐가 나와? more than 50 아니 이건 아니구나. 자 50개 이상의 연구에서 shown consistently 무슨 뜻? 일관되게
consist with가 호응하다 일치하다는 수거 챙겨놓으라고 했지. 그때 이 형용사구로 잡으라고 해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less likely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사람들은 자 이거는 너희들이 많이 봤던 얘기야. 희생자를 도와줄 가능성이 거의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야.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원인이 뭐야? 어덜이야 어덜지야. 어덜지지.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그리고 비교대주가 나오지. 그들이 희생자와 단독적으로 이때 언론은 단독적으로 하는 게 나아. 그들이 희생자와 단독적으로 있는 경우보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희생을 당할 때 그 사람을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야 없다야. 그러면 규모가 커지면 누군가를 도움을 받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야. 이게 홈그라운드 이점하고 뭐가 관련있는지 나는 약간 논지 이탈이 넌 느껴지지 않냐? 난 약간 잘 쓴 글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와? 메이저 리즌에다가 원인 분석이라고 적어. 자 이런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있지. 예시가 나오니까 원인 분석으로 받은 거야. 구체적인 사례 다음에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 knowledge 다음에 동격이래시라고 볼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이 이때 프레젠트 아까도 얘기했지. 보로는 참석한이라고 했지. 존재하고 있고 available response 그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우리의 어떤 지식 그 지식의 내용이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allow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구조지. 개인들로 하여금 shift 자 sum of responsibility 자 shift A to B 구조가 보이지. 자기가 사회적으로 져야 되는 책임의 일부를 남에게 전가하는 것을 allow 허용하고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지. 자 the same 이때 same이 뭐야? similar이 첨가지. 순서 배열의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자 그런 똑같은 요소는 operate가 일형식의 완전자 동사야. 자 social looping이 뭐야? 이 뜻을 짐작해봐. 사회적인 긍정 부정 사회적 태만이야. 집단 나태라고 불렸쓰는 거. 그러니까 사실 현대자동차가 이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 불량률이 높다는 게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는 축구 중계 다 보면서 자동차 조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노사협정에서 채택이 됐다는 거 아니야. 와이파이를 들어와서 그러니까 축구 중계를 보면서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 네?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동차 한번 문제가 돼가지고 현대자동차 불매운동 나고 노조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죄송해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와이파이를 공장 안에서 휴대폰을 볼 수 있게끔. 근데 그거는 진짜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왜냐면 자동차는 어쩐 생명을 다루는 건데 그게 노조의 생활권을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 그거는 잠깐만. 개꿀빵. 근데 태림이 뚱딴지 같네. 왜요? 태림이 저 1시쯤에 갈 수 있어요라고 했는데 걔네 1시 아닌데 1시인데 1시부터 오는데. 근데 1시쯤에 갈 수 있어요라는 건 뭐 아픈가 보죠. 잠깐만. 아까 어제 못 온다고 했나 태림이가? 태림이 어저께 혼났잖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왜요? 그 태림이가 자꾸만 이제 좀 들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수업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는 거 있지. 선생님 무슨 대답인지 알지? 아무 생각 없는 대답. 초딩들이 하는.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이게 공부가 발전을 안 하거든. 그 순간 생각하는 게 더 공부가 되는 거거든. 근데 태림이 그래서 아무 생각. 소셜 로핑 편집해야 되고 이게 편집 귀찮은데 이게 사회적 태만이야. 똑같은 요소들은 사회적 태만의 경우에도 작동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자 봐봐. 더 사이즈 그러면서 지 나름대로는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홈그라운드 이거 약간 좀 그래 논지적 전개가 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As the size of a group performing certain task. 자 거기까지가 as 비례관계의 어떤 접속사절이 되는 거지 부사절이 되는 거지. 자 어떤 특정한 certain task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의 규모가 크면 따라서 비례관계네. 크면 그것에 따라서 each member 각각의 구성원들은 average는 단수 취급이니까 일을 좀 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혁명의 메카로 나왔던 대공장 단위의 단위가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 공업에서는 적용이 되거든.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집단적인 테마로 나갈 때 그래서 사실은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데 위기가 온 거야. GE는 어느 정도 그 노조가 세고 복조가 좋았는 줄 알아? 그 물러난 사람들의 자녀까지도 장학금을 줬어. 그게 노조가 협상으로 타결한 거야. 그러니까 회사를 정년 퇴임을 하고 회사가 물러났어. 그리고 장학금을 걔네들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 제너럴 일렉트릭의 역사가 100년이 됐다고 해봐. 그러면 줘야 되는 장학금이 회사가 너무 힘이 약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한때는 미국은 어느 나라든지 자동차 노조는 세거든. 왜냐면 이게 대단히 사업장이잖아. 모여 있잖아.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망한 거야. 그리고 나서 망하고 난 뒤에 그런 노조의 특혜를 다 없애버린 거지. 그러니까 경상경비에 뭐 얼마더라? 전체 경비에 그러니까 현재 근로자가 아니라 은퇴한 사람들 뭐 그런 거에 나가는 게 전체 봉급보다 더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노동자 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근데 현대자동차 노조가 그 정도로 세. 그래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단체 협약에 그거 있는 거야. 현대자동차 노조의 근로자의 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조항이 또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창원에 가서 그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어. 택시기사가 창원에 이제 선배가 대성학원을 차렸거든. 직영학원을. 그래서 특강해주러 갔는데 무슨 얘기하면서 여기 애들은 고3이 좀 달라요. 내가 그랬거든. 느낌이 다른 거야. 당연하죠. 여기는 아버지 회사에 그냥 취직돼요. 창원에 우리나 카이도 있고 방상섭 그리고 수출 잘 되는 거 그거 다 있거든. 아버지 회사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그 회사에 취직되는 거야. 그게 LG 뭐 그런 거야. 삼성중공업 옛날에는 삼성 나도 K9 전차포 만드는데 나도 갈래. 아니지 너는 안 되지. 부모님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애들은 뭐 부모들이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안 하는데 뭐 하다가 딱 뭐 고등학교 때 공부 성적 안 나오는데 그래 우리 회사 와. 그러면 애가 그다음부터 공부 안 하는 거야. 우리나라 그 대규모 중공업이나 그런 거는 다 그렇게 고용이 돼. 그거를 몰라. 내가 사실은 그 누구지? 윤석열을 지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악습을 윤석열 때나 그 문재인 때나 아니면 이때 끊어버리지 않으면 한국의 잘 나가는 기업들은 10년 안에 다 망할 거라는 거야. 10년 안에 망한다는 거지. 미국 꼴 난다는 거지. 아니 진짜 선진국 꼴 나는 거야. 선진국 꼴 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파워가 세냐? 아직은 좀 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그런 나라들은 진짜 대가리가 애들이 좋아. 그러니까 차리면 이게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기업을 차렸을 때 헤드의 역할을 하는 걸 차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아직은 우리가 몸으로 떼어야 되는 역할 아닐까? 우리는 아직 밑바닥은 아닐지라도 중간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대가리를 좀 키우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카메라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데 그게 네덜란드 회사인가요? 걔네가 세계를 다 잡아먹었어. 카메라. 이 뭐의 어떤 특정 분야를. 근데 얘네가 소프트웨어 파워야. 프로그램을 잘 짜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썬도 누가 그런 거를 네덜란드 야 우리 미쳤네.